네, 두 번째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들 요리는 차가운 토마토 스프, 스페인 요리인데요. 가스파초라고도 하고, 주로 이제 토마토가 메인 재료가 되고, 그리고 파프리카, 양파, 그리고 마늘, 고추, 오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름에 먹는 끓이지 않고 차갑게 그냥 갈아서 먹는 주스 같은 느낌의 수프입니다. 특별하게 오늘 원래 레시피랑 다르게 쓰는 재료가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 비트, 뿌리 채소로서 비트가 색깔도 토마토랑 비슷하고, 그리고 여름에 나오는 채소기도 하고, 그래서 비트를 쪄서 같이 사용을 하는 가스파초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한 재료가 그러니까 바로 먹을 경우에는 얼음을 넣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냉장고에 차갑게 식혔다가 먹는 요리거든요. 근데 오늘은 바로 먹을 경우에는 얼음 대신에 감귤 꽁꽁이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모를 만한 재료는 이 파프리카 파우더 같은 경우도 스페인에서 또는 중동에서 자주 쓰는 식재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태리나 스페인 이런 데서는 이런 식초, 화이트 와인 식초를 많이 쓰고 있죠. 이게 굳이 사용하기 싫으시면은 사과 식초 정도로 대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비트를 먼저 쪄서 준비를 해 놓도록 할게요. 지금 옆에 물이 끓고 있는데 비트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비트가 판매되는 게 크기가 각각 다 다르지만 대충 이제 토마토 크기로 제가 방울토마토 4개 정도를 쓸 건데 그거보다 조금 적은 양 정도를 비트를 사용하시면 될 거고, 이렇게 조각을 내서 껍질을 제거하지 말고 껍질이 붙어 있는 채로 이렇게 찜기에다가 넣고 쪄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얇게 썰어서 제가 2조각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찜기에 이제 올릴 거예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오래 찌지 않아도 돼요. 한 3분 정도만 쪄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찌도록 해놓고, 지금 물이 끓기 전인데 넣어놨으니까 저 5분 정도 맞춰놨거든요. 그러면은 다 시간이 되면은 익을 것 같아요. 우선 믹서기에 갈 재료들을 먼저 잘라놓고, 그러고 나서 크루통도 만들고 해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한살림에서 나오는 완숙 토마토는 거의 다 익은 다음에 따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약간 좀 터져 있는데, 토마토는 많이 익으면 익을수록 그냥 먹었을 때 가장 맛이 좋아요. 태양을 가장 많이 품고 있는 식재료니까.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썰어 주시면 돼요. 준비를 해놓고, 이 정도 크기면 2개를 썼는데 한살림에서 나오는 토마토 완숙이 사이즈가 굉장히 큰 거 있어요. 큰 거는 너무 크면은 1개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가니쉬용으로는 이렇게 좀 잘 안 보이겠죠? 씨 있는 부분을 도려내고 과육만 뽑아낼 거예요. 그래서 가니쉬용 재료는 따로 이렇게 모아 놓으세요. 이 정도면 충분히 익었습니다. 불에서 내리고, 아직도 팔팔 끓네요. 아직은 뜨거우니까 이대로 좀 식혀요. 비트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비트 본연의 즙을 엄청 많이 품고 있죠. 그래서 껍질을 제거하고 찌게 되면은 물이 더 많이 빠져요. 그래서 껍질을 둔 채로 그대로 찌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나머지 재료들도 다 이렇게 손질을 해볼게요. 방울토마토는
하나 정도는 가니쉬용으로 쓰고, 방울토마토랑 또 큰 완숙토마토랑 맛이 다르니까 이렇게 섞어서 중에서 가니쉬용으로 적당한 애들만 이렇게 빼놓고, 자, 이렇게 해서 자, 믹서기에다가 그냥 가니쉬 할 거 빼고 다 넣도록 할게요. 양파는 한 반 개 정도를 사용할 건데요. 찬물을 먼저 준비해 주시고, 찬물에 좀 담가서 매운기를 빼줄 거예요. 그래서 양파는 어차피 가니쉬용으로도 쓸 거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얇게 썰어가지고 이 정도. 파프리카도 반 개 정도. 네. 이렇게 얘는 좀 크게 나와서 이 정도 사이즈만 쓸게요. 씨를 제거하고, 이것도 가니쉬용 쓸 부분을 고려해서 어차피 믹서에 갈 거는 이렇게 듬성듬성 하시면 되고, 가니쉬용으로는 한 3줄 정도만 하면 되겠어요. 나머지 크기는 듬성듬성. 마늘 먼저 하나만 쓰면 충분해요. 이렇게 한번 짓이겨서 한 번 정도 썰어서 어차피 갈아줄 거니까 넣고, 이거는 청양고추인데요. 의외로 청양고추를 넣어서 약간 느끼함을 잡아주는 그런 맛이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자르고, 씨를 다 넣게 되면 매우니까 씨는 제거해 주도록 할게요. 맵기는 좀 조절을 하셔야 될 텐데, 한 개를 다 넣으면 매울 수도 있지만 일단 과감히 오늘은 한 개를 해보겠습니다. 물에 한번 씻었기 때문에 그래도 매운기가 어느 정도 가졌어요. 캡사이신 있는 부분이 C가 붙어있는 그 하얀 부분이거든요. 거기가 제일 매운데 거기를 좀 제거했으니까 좀 괜찮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고추도 하나 넣어주고, 비트를 이제쯤 식었을 거예요. 그러면 식었으니까 이제 껍질을 벗겨서 제가 도마에 잘 안 닿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할 수 없이 빨리 자르고 빨리 닦도록 하겠습니다. 가니쉬용으로 좀 마련하려고 비트가 있던 자리에 따로 둘게요. 이거는 색이 많이 번져 나오니까. 자, 빠르게 도마를 닦아야 비트가 물이 들지 않을 텐데, 벌써 칼자국 난데 물이 들었어요. 한번 씻고 올게요.
자, 다음은 오이를 준비할게요. 오이가 이 정도 크기면은 한 4분의 1개 정도만 쓰면 될 텐데, 이왕이면은 부드러운 쪽보다는 좀 더 단단한 초록색이 있는 쪽으로 사용할게요. 꼭지 부분을 자르고, 이쪽은 씨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씨를 별도로 제거할 필요는 없고요. 가니쉬 정도만 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넣도록 할 텐데, 자, 보시다시피 믹서기에 너무 높이가 많이 차오르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 재료를 다 넣기 전에 한번 갈아서 높이를 좀 낮춰주고, 그러고서 다행히 토마토가 수분이 많으니까 잘 갈리죠? 그래서 너무 한 번에 다 갈지 말고 다음 재료도 있으니까 오이도 넣어주고, 다음에 들어갈 재료는 레몬즙, 레몬 반 개 정도만 썰어서 레몬 스퀴저를 이용해서 정실하게 꼼꼼하게 즙을 짜볼게요. 레몬 씨가 들어가지 않게 레몬즙도 넣어주고, 반 개 정도. 빵이 좀 들어가야 될 텐데, 빵은 테두리 부분 있죠? 테두리 부분은 크루통 만들 때 안 쓸 거예요. 그래서 테두리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고, 그래서 빵도 넣어주고, 바질은 제가 준비한 게 잎이 굉장히 커서 한 요 정도면은 한 장, 두 장 요 정도 쓰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가니쉬용으로도 바질을 쓸 거니까 가니쉬용도 좀 남겨놓고, 정도 같이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화이트 와인 식초하고 한 큰술 좀 덜 되게 이 정도 넣어주시고, 파프리카 파우더, 그리고 고추도 약간, 소금도 약간, 너무 짜지 않게 한 꼬집 정도만. 양파도 가니쉬용으로 좀만 빼놓고, 양파는 그냥 생으로 먹을 수 있으면 가니쉬용으로 쓰는데, 그런 생양파 맛이 싫으시면은 가니쉬로 안 올리셔도 돼요. 다른 재료에 비해서 좀 양파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3분의 2개 정도, 3분의 1개 정도, 반 개보다 적게. 재료가 어느 정도 갈아지면 올리브오일을 넣고 한 번 더 갈아줄 거예요. 됐죠. 오늘의 치트키, 감귤 꽁꽁. 이걸 넣으면 얼음을 넣지 않아도 시원한 상태가 바로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양이면은 이걸 하나를 다 넣으면 좀 달 것 같아요. 그래서 반 개 정도를,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빙과류다 보니까 입으로 쪽쪽 빨아서 먹는 그런 맛으로 먹는 건데, 이렇게 하려니까 이거에 설탕을 썼나요?
감귤 100%면 아가베 시럽이 좀 들어가 있군요.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갈아줄게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잠깐 식혀 놓도록 하고, 자, 이제 크루통을 만들 건데요. 큐빅 사이즈로 빵을 한 1cm 대략 자, 준비가 됐고요. 이제 팬이 어느 정도 달궈졌어요. 달궈진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기름은 너무 많이 두를 필요 없이 그냥 팬에 살짝 코팅이 될 정도 빵을 이제 넣어주고, 그냥 살짝 구워진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빵을 넣고 기름을 먹도록 빵을 이렇게 그래서 기름을 어느 정도 다 흡수를 했죠, 빵이. 뻥하고 이미 빵에도 어느 정도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뿌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후추도 약간, 그리고 건조 바질도 약간. 그래서 크루통 자체만으로도 맛있게, 약간 러스크보다는 좀 부드러운 형태고요. 러스크는 너무 완전히 바삭바삭하죠. 바삭한 게 좋으면 바삭하게 최대한 익혀서 드시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기름이 다 있다 보니까 너무 바싹 익히는 것보다는 그냥 노릇한 정도에서 멈춰주는 게 좋아요. 네. 불을 끄고 잔열에 그냥 둘게요. 항상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인슐린 저항성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게 과도한 지방 섭취하고 그리고 과도한 단백질 섭취를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 단백질 중에서도 특히 동물성 단백질, 그리고 비건에 대해서도 비건이 아주 좋은 식단이라고만 말하지 않는 게, 비건 가공식품이 그것도 그냥 1차 가공, 2차 가공을 넘어서서 초가공 식품들, 그런 것들이 너무 상업적으로 범람하고 있는 게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게 기름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을 것과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을 것. 그렇게 하려다 보면은 책에서도 자연스럽게 자연 식물식을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K기후미식이라고 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거 보면은 주로 한식 위주로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거는 책에는 없지만 그래도 기후미식에 좀 더 가까우면서도 우리가 일상에서 먹어보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자, 더 두면 이제 빵이 타니까 자리를 얼른 옮겨놨어요. 그래서 바삭바삭한 크루통이 완성되었어요. 네, 이제 다 준비가 됐고요. 크루통까지 다 만들어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까 냉장고에 잠시 넣었던 가스파초를 스프 그릇에 붓고, 엄청 찐득찐득하죠. 비트를 넣었기 때문에 평소에 보던 가스파초하고는 많이 색깔이 다를 거예요. 자, 뚜껑을 좀 열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대략 2인분 정도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아까 가니쉬용으로 남겨놨던 것들, 비트는 한번 쪘으니까 같이 좀 씹는 맛으로 먹어도 괜찮을 거예요. 비트도 넣고, 양파,
조금만 넣을게요. 그리고 오이랑 파프리카, 토마토, 이렇게. 크루통도 적당량. 이렇게. 크루통은 드시면서 계속 추가해서 드셔도 되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는 또 한살림에 있는 식재료 중에 감귤 바삭. 아니구나. 바삭한 감귤. 감귤 칩으로 많이 쓰이는 건데 이걸로 마지막에 장식을 할게요. 그 전에 바질잎 썰어 놓은 것도 같이 이렇게 장식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바삭한 감귤칩을 하나, 이렇게 해서 가스파초가 완성이 됐습니다.